특히나 처방전에서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그럼 딸기는 이 씨가 칼륨이 더 들어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딸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번 시간에 딸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훑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간 딸기 처방전에 대해서, 어차피 딸기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통 이제 요새 다 고설 재배로 하시는 추세고, 고설 재배 하시면은 양액 시스템을 운용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처방전 부분은 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처방전 부분으로 한번 저희가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딸기랑 이씨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처방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특히나 처방전에서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그러니까 칼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온기에 칼슘 결핍 증상이 왜 나오는지, 그런 것들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씨인데요,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는 단위, 물이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물의 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양분이나 다른 물질이 지금 얼마나 많이 녹아 있냐. 그러니까 많이 녹아 있으면 당연히 이씨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소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물에 소금이 많이 녹으면 더 짜진다. 그럼 이씨도 높아진다. 어쨌건 관행적으로 딸기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뭐 고이씨 작물들이죠. 다르게 이씨를 굉장히 낮게 관리하는 작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씨는 농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딸기의 이씨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딸기 부분도 있고 파프리카 부분도 있죠. 뭐 1.3, 3.0에 강조를 해놨네요. 뭐 높은 이씨는 양분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씨를 무조건 높게 가면 유리하겠다, 낮게 가면 불리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적당량 높였을 때 분명히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뭐 자료에 의하면 이씨가 1.3 정도에서 생산량 지수가 100%딱 맞춰지고, 뭐 파프리카, 토마토도 마찬가지겠죠. 이씨가 3.0 기준으로 이제 최대한 그 생산 지수가 100%에 맞춰진다라는 거죠. 네,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럼 딸기는 이씨가 그전 자료에서는 뭐 1.3이 좋다, 1.3일 때 생산량 지수가 100%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씨를 공급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건데요. 뭐 야마자키랑 일본 원시 처방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상세하게 막 이렇게 다르네요. 글쎄요, 단위 보니까 ppm 단위인 것 같은데, 뭐 야마자키랑 일본 원시랑 요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야마자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있어요. 양분들이, 양분 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적정 이씨 이제 0.8 나타내는 거고, 일본 원시 같은 경우는 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요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처방전이 있죠. 딸기 같은 경우는 보통 662는 0.6에서 1.2, 사실 1.2까지 하시는 분들 없죠. 높게 가봤자 1.0 정도일 것 같은데 0.6에서 1.2까지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고, 정식 이후 생육기에서는 이씨가 0.8에서 2.4, 그러니까 다양한 이렇게 처방전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뭐 다양한 처방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야마자키랑 일본 원시에서 보시듯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양분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교를 해볼까요? 뭐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0.6에서 1.2 기준으로 하고, 정식 이후에는 0.8에서 2.4, 뭐 이 설명 그대로 쓰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야마자키나 일본 원시를 쓰실 때 추천하는 이씨는 사실 이제 농가분들이 컨트롤하는 건데요. 일본 원시 기준으로 뭐 이씨가 2.4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비료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2배 더 사용하시는 거고, 이렇게 고이씨로 관리하시는 것도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배지 특성상 그렇게 폐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2.4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2.4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본 원시 기준으로도 보통 1.5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뭐 일본 원시도 그렇고 야마자키도 그렇고 뭐 다 이씨가 다른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녹아 있는 양분의 양이 다 다른 건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씨를 어떻게 컨트롤 했냐라는 거죠. 이 시기에 이 A라는 시기보다 B라는 시기에 칼륨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씨를 높이는 걸로 칼륨 값을 보정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걸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이씨가 조정이 되면은 이미 녹아있는 A액, B액 기준으로 비료 성분이 더 빨리는 거지, 칼륨 성분만 골라서 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맞는 농법에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땐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딸기 같은 경우는 처방전이 거의 하나입니다. 뭐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구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하나에 영양생장기의 하나 처방전을 이씨 1.0으로 주고 생식생장기 이씨 1.5로 주는 게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에 필요한 뭐 칼륨이나 NK 비율이라든가 뭐 칼슘의 양을 늘려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다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비종을
비종을 종류별로 조금씩 조정하는 게 맞는 거지 이씨 전체적으로 높이는 게 그렇게까지 맞는 식물에 맞는 농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딸기의 전체적인 수확량이나 품질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료의 투입량만 조정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씨만 조정하는 것보다 생육 시기별로 비료의 투입량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비료의 투입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양분의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양분의 비율을 어떠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크게 이제 원리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를 봅니다. CM 비율과 질산 태암모니아태 비율, 그리고 NK 비율, NK 비율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CA랑 KMG 비율, 그러니까 양이온 사이의 비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마지막 부분 이제 CA 대 KMG 비율이 조금 어렵긴 한데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양이온 비율인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양이온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딸기 같은 경우는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칼슘 결핍 증상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뒷번도 나와 있고. 근데 칼슘은 딸기 하시는 분들께서 뭐 이미 양액으로도 많이 녹이고 있고, 녹이고 있는 걸 떠나서 또 이제 영양제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도 칼슘 결핍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칼슘 결핍이 왜 나타날까 살펴보니까 칼슘과 마그네슘과 칼륨이 전부 다 양이온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칼륨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양이온이고요. 마그네슘도 요새 서서히 이제 지상부의 광합성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계시니까 마그네슘의 양도 서서히 늘리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과 칼슘은 다 양이온이니까 서로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넣어줄 때 칼슘을 많이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륨과 마그네슘에 비해서 칼슘을 얼마나 넣고 있냐를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칼슘을 많이 넣어봤자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그만큼 또 칼륨과 마그네슘의 양도 많이 넣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칼슘은 또 이제 양이온의 경쟁관계 때문에 조금 흡수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뭐 야마자키 처방 보면은 칼슘 대 칼륨 마그네슘의 비율이 0.31 대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 양이온에 비해서 칼슘 비율이 굉장히 낮죠. 0.31이니까 다른 애들이 1 들어갈 땐 0.31 들어가는 거잖아요. 0.3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칼슘 결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연면 시비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칼슘 영양제 사용을 많이 해주고 계시긴 하는데 문제는 얘네가 또 이제 비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더라도 칼륨과 마그네슘이 들어갈 때 충분히 그것을 칼슘이 이겨낼 만큼 칼슘이 많이 들어가고 있냐, 특히나 뭐 양액에서 쓰시는 건 다 질산칼슘이니까 질산칼슘이 많이 들어가고 있냐, 그 정도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온기 칼슘 부족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기에는 뭐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온기에는 딸기 칼슘 부족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뭐 칼슘의 흡수 기작 때문에 저온기에 특히나 칼슘 결핍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칼슘 같은 경우는 왜 저온기에 잘 흡수가 안 되냐, 저온기에 부족하게 되냐, 칼슘 물관으로 흡수되니까 그런 거예요. 물관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물관을 통해서 흡수하고 이동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관은 당연히 역행하지 않으니까 뭐 과실로 전류도 안 되고 뭐 그런 거를 차지하더라도 어쨌건 그러면 물관을 통해서 칼슘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물이 빨려야지 칼슘도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이 빨리는 걸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증산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하면은 칼슘도 잘 이동을 하는 거고, 증산작용이 조금 잘 안 되면은 칼슘도 잘 이동 안 되는 거고, 이 정도면 설명 끝난 것 같습니다. 겨울이잖아요, 저온기. 저온기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못한다, 물을 잘 빨아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칼슘도 잘 이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칼슘 함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나 만약에 인산이 잘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뿌리 활착,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잘 안 내린 거잖아요. 인산은 뿌리랑 연결시켜야 되니까 뿌리가 잘 안 내렸으면은 당연히 이제 저온기에 칼슘 흡수나 이동이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이 부분은 폴리인산으로 좀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뿌리 발육이 좋아지니까 칼슘 함량도 칼슘 흡수 능력도 좀 좋아진다. 칼슘 대 KMG, 칼슘 대 칼륨 마그네슘 비율. 그러니까 뭐 칼슘 대 칼륨 마그네슘 비율, 이게 막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양이온들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들어가는 양이온 3개가 이제 좀 이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 방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칼슘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시기에는 무작정 이씨만 높여서 칼륨 마그네슘 많이 넣는 것보단 칼슘 자체의 양, 칼슘 자체와 마그네슘, 칼륨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온기 흡수가 잘 안 됐던 부분. 저온기 흡수가 잘 안 됐던 부분은 칼슘은 물관으로 이동을 하니까, 근데 물을 빨아들이는 증산작용이 저온기에는 약하니까. 그래서 저온기에 칼슘이 조금이라도 잘 빨리게 하려면
결국에 뿌리 생육이 좀 왕성해져야 될 것 같고요. 뿌리 생육을 왕성하게 하는 게 결국엔 이제 폴리인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인산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